이번 시간은 어휘 2020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수업 자료는 밑에 있으니 출력해서 사용하기 바랍니다. 14번입니다. 자, 첫 글자 갑자입니다. 갑. 저번 시간에 한번 나왔죠. 천간 지지할 때 천간 첫 번째가 갑이었습니다. 갑을병정, 무기, 경신, 임계. 자, 이 갑에는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갑골 문자. 갑골 들어봤죠? 갑골, 갑골인데요. 이때의 갑자는요 껍질이라는 뜻입니다. 껍질. 자, 갑에는 껍질이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보면 갑각류 할 때 쓰는 건데요. 껍질 갑자입니다. 껍질. 그래서 껍질 갑자에 뼈골자. 이건 다 아는 글자죠. 뼈골자. 그래서 이 껍질 앤드 뼈죠. 갑골. 그래서 껍질과 뼈. 그죠? 껍질과 뼈. 그래서 이 갑골문자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이 껍질과 뼈에 새긴 글자가 되죠. 그죠? 근데 그럼 누구의 껍질이냐? 이 껍질. 누구의 껍질이겠어요? 누구 껍질? 맞아요. 바로 거북이 껍질이죠. 거북이. 거북인데요. 거북이 껍질도 두 개 있죠. 등껍질과 배껍질 두 개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거북이 등껍질이라고도 해요. 하는데 이 거북이 등껍질을 보면 알겠지만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동그란 등껍질에 새기려면 어려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요. 그 거북이 배껍질이죠. 배껍질. 배는 평평하잖아요. 그래서 이 거북이 배껍질에 글자를 새겼다고 해요. 근데 등껍질에도 새겼다고도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배껍질에 많이 새겼다고 하죠. 그다음에 뼈죠, 뼈. 그러면 글자를 새길 수 있을 만한 동물의 뼈는 그렇죠, 커야 되겠죠. 그러면 가장 무난한 뼈는 바로 뭘까요? 자, 누구야 뼈? 그래요. 바로 소뼈죠, 소뼈. 소가 크잖아요. 그래서 그 큰 소뼈, 저 뼈에다가 글자를 새겼다 해서 이 거북이의 배, 등껍질 혹은 소뼈에 새긴 글자 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긴 글자를 갑골문자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제 갑부인데요. 갑부. 요때 갑자는요 껍질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요때는 천간의 첫 번째가 갑이잖아요. 갑벌병정 무기경신임계 첫 번째가 갑이기 때문에 이 갑은요 첫 번째라는 뜻을 갖고 있죠. 첫 번째라는 뜻으로도 많이 써요. 우리 갑을 관계도 그렇죠. 갑 첫 번째라는 거죠. 첫 번째. 그래서 갑은 여기서 첫 번째라는 뜻이고요. 부자 넉넉할 부자인데요. 넉넉할 부자인데 자 이제 줄임말 알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당연히 부자의 준말이에요. 부자의 준말. 그래서 이 넉넉할 부자는요 부자의 준말로 쓰였기 때문에 첫 번째가는 부자, 첫 번째가는 부자. 이 갑부의 뜻이에요. 갑부의 뜻. 그렇죠? 갑부. 첫 번째 가는 부자. 이 지구에서 가장 갑부. 그렇죠? 첫 번째 가는 부자는 누굴까요? 그렇죠? 세계에서 갑부. 이 세계의 갑부는 그렇죠? 바로 아마존의 CEO라고 해요. 이 사람의 자산이 얼마냐? 169조 정도 된다고 해요. 대단한 숫자죠. 우리나라의 갑부는 누굴까요? 다 알고 있죠. 자, 갑니다. 세 번째인데요. 이 쇠 철자죠. 쇠 철자의 갑자. 이 갑자의 뜻은 뭘까요? 껍질 첫 번째. 마련 첫 번째 마련 되겠죠, 그죠? 그래서 쇠철 껍질 각자입니다. 껍질. 그래서 쇠 껍질. 그렇죠? 쇠 껍질. 쇠로 된 껍질. 뭐 쇠 같은 껍질. 이런 뜻이에요. 철갑, 그죠? 철갑, 쇠철, 껍질각, 그죠? 쇠처럼 단단한 껍질. 이런 뜻으로 쓰여요. 어디에 쓸까요? 바로 철갑상어 할 때 쓰죠. 철갑상어. 상어 바소의 상어. 그 철갑상어 보면 그 껍질이 굉장히 쇠처럼 딱딱해 보이죠? 그래서 그 상어 이름이 철갑상어예요. 철갑상어. 우리 애국가에도 보면요. 애국가에도 2절에 보면 잘 부르질 않는데 그죠?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그죠? 이런 게 있죠. 철갑을 두른 듯. 철갑. 그 소나무를 보면요. 이 껍질이 갈라져 있는데 그 껍질이 굉장히 쇠처럼 딱딱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철갑이라고 그래요. 15번입니다.
강할 강자죠. 강할 강자. 한때 그 코미디 프로에서도 나오는데요. 강할 강자. 강한 남자. 강남. 그죠? 강할 강자예요. 강할 강자. 근데 이 강할 강자는요. 중학교 수준에서야 강하다 하면 되지만 이 강할 강자는 또 다른 뜻이 있어요. 또 다른 뜻이 바로 뭘까요? 바로 첫 번째 단어 강점입니다. 강점. 강한 남자. 자, 힘이 강한 남자가요. 약한 사람에게 돈을 달라고 했어요. 근데 약한 사람 돈을 안 줬어요. 그러면 이 강한 남자는 어떻게 할까요? 맞아요. 억지로라도 뺏어갑니다. 억지로. 왜? 힘이 강하니까. 그래서 강을 간 게 또 다른 뜻이 뭐 있느냐? 억지로라는 뜻이죠. 억지로. 실제로는요. 억지로라는 뜻으로도 많이 쓰여요. 그래서 알아두면 어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억지로 강자다. 우리 강제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억지로 강자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점자는 차지할 점자죠. 차지할 점자. 차지할 점자. 그래서 강점이라는 것은요. 억지로 차지하다. 이렇게 되죠. 억지로 차지하다. 그렇죠? 억지로 차지하다. 우리 어디 쓰느냐? 바로 일제강점기. 쓰죠? 일제가 우리나라를 억지로 차지한 거예요. 우리 의사 상관없이 억지로. 그래서 억지로 차지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다. 자,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죠. 다음 단어는요. 강탈자입니다. 탈탈. 이 탈자인데요. 빼앗을 탈자라고 해요. 빼앗을 탈자. 빼앗다. 빼앗다. 그죠? 빼앗다. 그러면 강탈은 뭐냐? 억지로 강자로 수 있죠. 억지로 빼앗다. 억지로 빼앗다. 난 주기 싫었는데 얘가 억지로 빼앗아간 거죠. 바로 강탈이에요. 강탈. 어디 있어요? 바로 일제가 우리의 국권을 강탈했다. 그죠? 우리 국권, 나라의 주권을 억지로 뺏어가 버렸어요. 이 강탈이라고 합니다. 강탈. 강탈입니다. 사자성 하나 나오죠. 꽤 유명한데요. 잘 이해를 잘 하기 힘들죠, 이게. 스스로 자체입니다. 스스로 자체. 기억납니까? 저번에 이 스스로 자체는 뭘 보고 만들었다? 맞아요. 바로 코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죠. 원래는 이 코라는 뜻이었는데요. 스스로가 뜻을 뺏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스스로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자에 강할 강자. 그러면 스스로 강하다? 스스로 강하다. 이 자강이에요. 스스로 강하다. 스스로 강하다. 그렇죠? 안일불자죠. 유명한 글자 안일불자고요. 식자는 뭐냐? 식자. 저번에 한번 나왔는데요. 그 순식간 할 때 나왔는데요. 이 숨쉴 식자인데요. 이 숨쉴 식자는 또 다른 뜻이 있어요. 그냥 숨 빼버리고 그냥 쉬다. 쉬다. 우리 휴식할 때 쉴 식자라도 써요. 쉴 식자. 쉬다. 숨 쉬지 않는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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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안일불자 있으니까 쉬지 않다. 쉬지 않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앞에가 자강이니까 스스로 강하다. 더하기 쉬지 않다. 중간에 어떻게 말을 넣으면 되겠어요? 스스로 강하다 더하기 쉬지 않다. 어떻게 말을 넣으면 된다고요? 자, 머리를 많이 써야 돼요. 그죠? 어떻게 하면 가장 무난할까요? 스스로 강하다 더하기 쉬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이렇게 하면 것이 가장 무난하죠. 스스로 강해지기 위해 쉬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강해지기 위해서 쉬지도 않고 노력한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자강불식이에요. 16번입니다. 개자인데요. 모두 개자죠. 모두 개자. 모두 개자입니다. 모두 개자. 모두 개자. 많이 쓰는 글자인데요. 모두 개자. 첫 번째 볼까요? 모두 개자입니다. 부지런할 건자죠. 부지런하다. 참 좋은 단어예요. 부지런할 건자. 근면 성실하다. 근면 부지런할 건자도. 부지런 건자. 그건 뜻이 뭔데요? 모두 부지런하다. 모두 부지런하다. 우리가 한 1년 이제 지나고 나면요. 모두 부지런했다. 그래서 주는 상이 바로 개근상이죠. 학교에 나올 날들을 모두 부지런히 나왔다. 모두 부지런히 나왔다. 해서 주는 상이 바로 개근상이에요. 옛날 참 의미 있는 상이었는데는 요즘 그죠?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된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상이죠. 가장 최고의 상은 그죠? 모두 부지런하다. 바로 개근상이에요. 개근상. 다음 이제 개병제라는 것도 개병제 모두 개자고요. 군사병자입니다. 군사병자고요. 이 제자는요. 보통 이제 학습의에는 이 제자가 이 제도 있죠. 제도. 제도의 줄임말로 많이 써요.
제도. 그래서 제도의 줄임말이다. 그래서 뭐만 제도 제자다. 요래 이해해 주면 되겠어요. 제도 제자다. 제도. 자, 개병이죠. 두 글자 더하기 한 글자. 개병에다 제자를 붙여놓은 거죠. 그래서 개병 모두가 군사다. 이런 얘기고요. 제도라는 얘기죠. 제도는 제도인데 어떤 제도냐? 모두가 군사가 되는 제도. 모두가 군사가 되어야 한다는 제도죠. 모두가 군사가 되어야 된다는 제도. 이 바로 개병제예요. 개병제.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이제 국민개병제. 국민개병제잖아요. 국민개병제. 국민은 모두가 군사, 병력의 의무를 져야 하는 제도다. 이 바로 국민개병제라고 해요. 국민개병제. 그렇죠? 세계에 보면은 몇 개가 있어요. 가장 가까이 보면 북한이 보면요. 국민개병제예요. 대표적인 나라죠. 국민개병제. 북한의 모든 국민은요. 병력의 의무를 져야 돼요. 그리고 유명한 이스라엘 이런 나라들이 국민개병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죠. 그래서 국민 모두가 병력의 의무를 지는 제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17번이죠. 손님 객자입니다. 손님 게스트, 손님 객자입니다. 손님 객은 빠져라. 그렇죠? 손님 객자인데요. 첫 번째 단어 어려운 글자죠. 고자입니다. 고자. 이 고자가요. 우리 회고로 갈 때 쓰는 건데요. 돌아볼 고자죠. 돌아볼 고자의 손님 객자예요. 손님 객자. 그래서 고객인데요. 고객의 뜻은 돌아보는 손님. 그죠? 돌아보는 손님이에요. 우리가 시내 같은 데 그렇죠? 이렇게 거닐다 보면은 가게가 쫙 있잖아요. 양쪽에 이제 가게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가면서 정면만 보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 가게에 물건 뭐 있는지 이렇게 돌아보지 않습니까? 돌아보잖아요. 멋있는 옷이 나왔네? 멋있는 가방이네? 멋있는 신발이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가게, 저 가게 이렇게 돌아보면서 간다 해가지고 이제 주인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그렇죠? 가게의 주인을 보면 이제 이리저리 돌아보니까 돌아보는 손님이다. 고객. 그래서 고객이라죠. 고객. 돌아보는 손님. 우리가 이제 유명한 우리가 쓰는 말 중에 호갱 있죠. 호갱이 바로 뭐냐면 그죠? 호구 같은 고객. 이걸 줄인 말이죠. 호구 같은 고객. 줄여서 호갱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다음입니다. 손님 객자고요. 볼관자입니다. 볼관자 참 복잡해지는데 별건 아니에요. 그럼 뭐냐? 손님이 본다. 뭐 이렇게 해도 되지만요. 무난하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손님의 눈으로 본다는 거죠. 손님의 눈으로 본다. 자, 손님은 다른 말로 제3자예요. 3자. 그러니까 제3자의 눈으로 본다. 이게 바로 객관이죠. 제3자의 눈으로 본다. 내 주관으로 보는 게 아니고 3자의 눈으로 본다는 거죠. 누가 봐도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칠 때도 주관식과 객관식이죠. 뭐 사지선다형, 오지선다형. 그렇죠? 객관식이다. 객관식은 이제 누가 보더라도 제3자가 봐도 그게 맞는 거죠. 이게 바로 객관식이에요. 객관식이라고 합니다. 18번. 자, 18번. 요 글자는요. 음과 뜻이 두 개예요. 음과 뜻이 두 개인데 고칠경 다시 갱이라고 해요. 고칠경 다시 갱. 그래서 첫 번째 보면요. 음과 뜻이 두 개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이제 경신이라고 있습니다. 경신. 그러면 고칠경 다시 갱자니까 고치다는 뜻이도 고치다. 세신자예요. 세신자. 그러면 고칠경 세신. 고쳤어요. 어떻게 고쳤느냐? 새롭게 고쳤다. 이 경신이에요. 100m에서 이제 100m 세계 신기록을 갖고 있는 우사인 볼트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사인 볼트가 오늘 100m를 9초 86이 뛰었어요. 그런데 열심히 연습해서 일주일 뒤에 얘가 그 기록을요 9.86초에서 그렇죠? 9.76대로 그렇죠? 9.76대요. 신기록을요 다시 바꿨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신기록을 바꿨잖아요. 그죠? 새롭게 고쳤죠. 새롭게 고쳤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기록을 경신했다는 거죠. 경신. 9.86초에서 9.76초로 새롭게 고쳤잖아요. 물론 좋은 쪽이에요. 그래서 경신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던 것을 업그레이드 한다. 이런 개념이죠. 업그레이드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새롭게 고치다. 보통 일반적으로 기록을 경신하다. 이럴 때 말했어요. 기록을 경신하다. 그렇죠? 자,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똑같아요. 이제 음과 뜻이 두 개이기 때문에 요때는 이제 경신이야. 요때는 이제 갱신이죠. 갱신. 갱신. 갱신은 뭐냐? 다시 갱자로 그죠? 다시 갱자. 다시 갱자. 갱이라 쓸 때는요. 다시란 뜻이에요. 다시. 그러면 다시 새롭게 했다. 다시 새롭게 했다. 이게 바로 갱신이에요. 다시 새롭게 했다? 이건 뭔 말이냐? 그렇죠? 다시 새롭게 했다. 이건 뭔 말이냐면요. 어디서 쓰냐면은 이제 우리 주민등록. 그렇죠? 주민등록을 경신했다고 하잖아요. 주민등록을 갱신했다고 하죠. 주민등록을 갱신했다고 하죠. 그래서 다시 새롭게 한 거죠. 갱신.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약 있잖아요. 우리가 계약을 1년 계약을 했어요. 뭐 집을 뭐 어떤 건물을 1년 동안 계약을 했는데 1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다시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다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다시 새롭게 했다. 다시 새로 하다. 다시 새로 하다. 그래서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계약을 새로 하는 거죠. 다시 새로 하다. 이게 바로 갱신이에요. 그래서 계약을 갱신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다음 19번입니다. 이 글자, 딱 글자 커 보이죠? 클 글자예요. 클 글자, giant, 클 글자입니다. 크다, 거대하다, 거인. 이럴 때 저는 클 글자입니다. 거목, 많이 쓰죠? 거목, 큰 나무, 거목입니다. 클 글자고요. 이 액자는 돈 액자입니다. 돈, 그렇죠? 돈, 이 액자 많이 씁니다. 돈 액자도 왼쪽에 있는 얘가 손님이라는 뜻이에요. 손님 나왔죠? 손님 객자고요. 오른쪽에 있는 야가 바로 뭐냐면은 잘 이해되진 않겠지만 여기 바로 사람의 머리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라고요. 사람의 머리. 결국 뭐냐면 얘는요 손님 더하기 머리예요. 손님의 머리 숫자.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요 이 손님의 머리 숫자는 결국 뭐예요? 돈이에요. 돈. 그렇게 이해하면 글자가 이해하기 쉬워요. 돈 액자죠. 거액입니다. 거액을 기부했다. 큰 돈입니다. 큰 돈. 그렇죠? 거액. 큰 돈. 그렇죠? 큰 돈. 거액. 다음 이제 클 글자고요. 시자가 볼시자입니다. 볼시자고요. 그러면 거시적이다. 거시적 뭐냐? 크게 본다는 얘기죠. 크게 본다. 얘는 점이사고요. 크게 본다. 사물을 크게 본다는 거죠. 크게 본다는 것은 뭐냐면 전체적으로 본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사물을 크게 본다. 자, 크게 봐라. 크게 봐라. 전체를 보는 거죠. 전체를 봐라. 그래서 크게 본다는 것은 전체를 본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되겠어요. 우리 학교 안내 그 책자에 보면요. 이 드론을 이렇게 띄워가지고 찍은 사진이 있어요. 거시적으로 보려면 위에서 찍으면요 전체를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참 드론 가지고 찍은 사진 멋지죠. 보면요 거시적으로 봤을 때 어느 그 대학 못지않은 아주 멋있는 학교예요. 그죠? 거시적으로 보면요. 거시적 반대말은 뭘까요? 자 나중에 배우도록 하고요. 갑니다. 20번입니다. 20번은 갈것자예요. 가다, go. 가다. 갈것자는 많지만 사자성어 하나 보고 넘어갑니다. 거자. 갈것자죠. 자자 기억나죠? 얘는 사람이란 뜻으로 쓸 때가 있고요. 것이란 뜻으로 쓸 때가 있어요. 사람, 것 두 가지를 써요. 사람, 것. 갈것자에 당연히 여기는 사람이겠죠. 간 사람이죠. 갔어요.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 그렇죠. 이제 학교에 집에서 보면요. 학교에 가겠죠. 그죠? 간 사람. 그 다음에 더하기 반드시 필자죠. 반드시 필자에 돌이킬 반자입니다. 돌이킬 반자. 돌이키다는 것은 반대를 한다는 얘기죠. 반대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돌이킨다. 앞에 거저가 있죠. 간 사람이니까 뭘 반대를 한다는 것은 뭐야? 돌아온다는 얘기죠. 반드시 돌이킨다 이 말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돌이키다 반대를 한다는 거니까 앞에 그걸 반대를 한다는 거니까 반드시 온다는 개념이에요. 돌아온다. 그래서 갖다 붙이면 간 사람은 반드시 돌아온다. 간 사람은 반드시 돌아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간 사람은 반드시 돌아온다. 그죠? 이제 계약을 하기 위해서 아침에 학교에 가겠죠. 학교에 가면요. 반드시 집에 다시 돌아와요. 자연의 이치죠. 거자 필반. 이 거자 필반하고 한 세트로 묶여서 쓰는 사자성어가 바로 회자정리예요.
회자정리, 거자필반. 그렇죠? 들어본 거 같죠? 회자정리, 거자필반. 회자정리는 무슨 말인지 다 알 테고요. 간 사람은 반드시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21번입니다. 21번 건자인데요. 이 건자도 뜻이 여러 개 있는데 대표 뜻만 몇 개 알면 되겠어요. 요 건자는 그렇죠? 우리 이 건곤 감리할 때 쓰기도 하는 건자인데요. 일반적으로 이 건자는요. 마르다. 마를 건자로 많이 써요. 마르다. 마르다. 마를 건자입니다. 마를 건자. 첫 번째 단어가 마를 건자예요. 마를 건자의 잔배자죠. 잔. 그죠? 잔배자 대통령 배. 그죠? 무슨 배. 우리 대회 같은 거 할 때 배라고 많이 하는데요. 배. 잔배자입니다. 뭐 대통령 배다, 황금사자기 배, 뭐 이렇게 쓰는데요. 왜 배라고 하냐면, 왜 그 배라고 하냐면요. 우승하게 되면요. 우승하게 되면 트로피를 줘요. 트로피를 주는데 옛날에는 그 트로피가 이렇게 잔처럼 생겼어요. 잔처럼. 그렇죠? 이렇게 잔처럼 생겼기 때문에 그 배라고 하는 거죠. 우승자에게 주는 그 트로피가 잔처럼 생겼다. 그래서 잔배자를 썼어요. 지금은 이제 트로피 모양이 이제 많이 다양해져 가지고 잔의 모양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잔배자입니다. 그래서 말을 건 잔배, 건배. 그래서 건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인데 그죠? 우리가 술을 마실 때 뭐 술잔을 부딪히면서 술잔을 부딪히면서 그죠? 건배라고 구호를 외치죠. 근데 건배 뜻은 몰라요. 그죠? 건배 뜻이 뭐냐? 말을 건 잔배 해볼까요? 해석을 말을 건 잔배 해보세요. 말을 건 잔배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죠? 쉽지 않죠? 말을 건 잔배. 어떻게 해석하느냐? 자, 요거에 힌트를 얻으면 되겠죠. 요 짝대기 보이죠? 짝대기. 바로 여기 술목관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잔을 말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잔을 말리다. 건배의 뜻은요. 잔을 말린다는 뜻이에요. 잔을 말리다. 잔을 말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술잔 안에 있는 술을 다 마셔야 잔이 말을 가네요. 그래서 건배라고 합니다. 건배. 잔을 말리다. 이런 뜻이에요. 말근자죠. 말근자고요. 오른쪽에 있는 글자 복잡하게 생겼지만요. 복잡하게 생기기 뭐 생각할 건 없어요. 이게 이 조자인데요. 조자. 우리 건조하다. 그렇죠? 많이 쓰죠? 건조하다. 건조하다 할 때 쓰는 글자고요. 이 조자는 뭐냐? 말을 조자예요. 말을 조자. 불이 보이죠? 불. 이 글자를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요. 불 있잖아요. 불. 불 옆에 보니까요. 사람 세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요 밑에 보니까 나무로 된 평상이 있죠. 불 옆에 평상 위에 세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렇죠? 요 세 사람. 지금 목의 상태가 어떨까요? 그렇죠? 말이겠죠. 이거 어디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찜질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찜질방. 찜질방. 평상 위에 앉아 있는 요 세 사람의 목의 상태는 어떨까요? 아주 말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말을 주자다. 이렇게 이해하면 글자가 이해하기 쉬워져요. 그렇죠? 말을 주죠. 이때 뭘 마셔야 돼요? 주식회를 마셔야죠. 22번입니다. 자, 많이 쓰는 글자인데요. 이제 한글로는 많이 쓰지만 한자는 처음 볼 거예요. 여기 바로 뛰어날 글자입니다. 뛰어날 글자. 옛날에는 그 남자 이름 중에요. 글자가 많이 썼어요. 많이 썼어요. 왜? 뛰어난 남자가 되어라 해가지고 이 글자를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이 글자를 잘 안 쓰죠. 그렇죠. 바로 뛰어날 글자예요. 뛰어날 글자입니다. 뛰어날 글자죠. 그 다음에 지을 작자예요. 짓다. 지을 작자인데요. 딱 보니까 걸작이잖아요. 걸작. 걸작이면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걸작이다. 그죠? 그럼 여기 작자가 아하 작품의 준말이다 라는 것을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머리를 많이 써야 돼요. 머리 좋아집니다. 지을 작자인데요. 이걸 짓다, 뛰어나게 짓다, 뛰어나게 짓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죠? 작품의 준말이라는 걸 빨리 알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작품이 준말이라는 걸 안다는 것 자체가 벌써 머리가 그렇죠? 사고력이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꾸 연습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좋아져요. 그래서 작품이 준말이다. 그러니까 이걸 작품으로 해석하면 되죠. 뭐냐, 걸작이다. 그렇죠? 바로 뛰어난 작품. 뛰어난 작품. 그렇죠. 뛰어난 작품이다. 걸작이에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뛰어난 글 작품은 뭘까요? 알겠어요? 가장 뛰어난 작품. 예,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렇죠? 바로 여러분입니다. 많이 들어본 말인데요. 이 글자가 어려워서 그렇죠? 많이 쓰는 말이죠. 이게 호자예요. 호자. 호자인데요. 이 호자가 바로 그렇죠? 뛰어날 호자죠. 뛰어날 호자. 뛰어날 호, 뛰어날 걸. 이 두 개를 붙여가 바로 우리는 호글이죠. 호글. 들어본 말이죠. 호글. 많이 들어봤죠? 호글. 그 동료에도 있죠. 그죠? 산중 호글이라 하는 호랑님의 생일날이 돼요.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호글. 뛰어날 호자에 뛰어날 글자다. 그래서 호글. 우리 영웅 호글 이렇게 하잖아요. 영웅 호글. 그렇죠? 뛰어날 호자에 뛰어날 글자다. 이렇게 보면 돼요. 23번입니다. 그렇죠? 요 글자. 유난히 그죠? 눈목자 눈이 되죠. 눈목자. 그리고 요거 밑에 있는 요거는요. 여기에 사람의 발이라고 해요. 발. 요거의 핵심은요. 바로 눈목자죠. 그래서 요게 볼견자가 됩니다. 볼견자. 볼견자는요. 사자성어 한 2개 정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유명한 사자성어인데요. 외우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해석해야 됩니다. 볼견자입니다. 이로울 이자죠. 이로울 이자. 볼견 이로울리. 그죠? 생각사 오를 의. 자, 두 자씩 띄어서 해석해 볼까요? 볼견 이로울리. 이로움을 보다. 물론 맞아요. 그렇지만 이로움을 보다 맞지만 좀 더 정확하고 확실하게 알면요. 이자는 바로 이익의 준말이라는 거죠. 그걸 알아야 돼요. 이익의 준말. 이익을 보았다는 거죠. 이익을 봤다. 이익을 봤다. 이익. 우리가 대표적인 이익 하면 뭐예요? 바로 돈이에요. 돈. 이익. 돈입니다. 그래서 이익을 봤다. 이익을 봤어요. 이익을 봤을 때, 그 다음에 생각사자죠. 의자. 저번에 했었어요. 오를 의자입니다. 오를 의자. 그래서 옳은지를 생각해라. 옳음을 생각해라. 옳은지를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붙이면은 이익을 보면 옳은지를 생각해라. 이런 이야기예요. 이익을 보면은 옳은지를 생각해라. 이게 뭔 말이냐? 내가 길을 가다가 땅에 100원짜리가 떨어져 있어요. 100원짜리를 주었어요. 바로 이익을 본 거예요. 자, 100원짜리를 주었어요. 자, 이익을 봤어요.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를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으냐 이거예요. 이 100원을 in my pocket 할 것이냐? 그렇죠? 경찰서에 갖다 줄 것이냐? 그렇죠? 어느 것이 옳은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뭐 100원이니까 뭐 내 in my pocket 하는 게 옳다. 그래서 주머니에 넣는 거죠. 근데 아니야. 이거는 경찰서에 갖다 줘야 돼. 가져서 주인을 찾아줘야 돼. 거기 옳다고 생각하면은 경찰서에 갖다 줘야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100원을 줘서 어떻게 하는 게 옳을까요? 글쎄요. 자, 정답은 스스로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자, 이익을 보면은 옳은지를 생각해요. 옳은 것을 생각해요. 옳은지를 생각해라. 옳은 것을 생각해라. 그죠? 다음 볼견자입니다. 모기 문자죠. 이 모기 문자인데요. 왼쪽에 있는 야가 벌레예요. 벌레. 이제 벌레인데요. 벌레를 의미하고 오른쪽에 이게 이제 걸을 문자인데요. 음을 합친 문자인데 벌레인데요. 이 문자는요. 어떤 벌레냐? 바로 모기예요. 모기가 한자로 문이에요. 모기. 그죠? 모기. 볼견 모기 문자죠. 볼견 모기문. 해석을 해볼까요? 볼견 모기문. 모기를 보다죠. 모기를 보다. 그죠? 모기를 보다. 발자 뽑을 발자예요. 뽑다. 뽑을 발자입니다. 그리고 칼금자예요. 칼금자. 뽑았어요. 뭘 뽑았어요? 칼을 뽑았다. 그죠? 칼을 뽑았다. 그래서 칼을 뽑다. 두 개를 대볼까요? 모기를 보고 칼을
뽑다. 이런 뜻이죠. 모기를 보고 칼을 뽑는다. 자, 뭘 의미할까요? 좀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모기가 나타났어요. 자, 모기 나타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냥 F킬러 뿌리면 돼요. 근데 이 사람은 모기가 나타나는 걸 보고 너 죽었어 하면서 장검을 빼어든다는 거죠. 장을 빼어들고 그 모기를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한테 어때? 나 용기 있지 않아?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떤 상황일까요? 그렇죠? 조금만 일해도 뭐 화를 낸다. 이런 정도로 정리하고요. 나머지는 이 상황을 그렇죠? 상황을 알고 있으면 어디에 쓰는지 감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모기를 보고 하찮은 모기가 좀 쪼매난 거. 그 모기를 보고 칼을 뽑는다. 뭐 소인의 용기 뭐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죠? 자, 이 상황만 이해합니다. 모기를 보고 칼을 뽑는다 라는 얘기죠. 24번입니다. 이 글자 좀 복잡하게 생겼는데요. 이 글자는 바로 끌견자입니다. 끌다, 끌다, 끌다요. 끌다, 끌다, 끌견자, 끌견자고요. 끌견자, 끌견자면은 다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죠. 그래서 소자입니다. 소자, 소의 얼굴, 소의 정면의 얼굴을 보고 만든 글자라고요. 자, 일리는 되지 않지만요. 그래요. 이 사람은 소의 얼굴 정면에서 보고 만든 글자라고요. 소자. 유명한 글자입니다. 소자. 끌견자죠. 소자입니다. 어때요? 끌견 소. 소를 끌다. 그죠? 소를 끌다. 소를 끌다. 견우. 기억나요? 그렇죠? 견우. 견우와 직령. 그렇죠? 소를 끌다. 이름에서 벌써 이 사람이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죠. 견우 자체에서 뭐 소를 끌린다. 그럼 이 사람은 직업은 뭘까요? 견우의 직업은 뭐예요? 근데 의외로 이 직업을 아는 사람이 잘 없더라고요. 견우의 직업, 공식 직업 명칭은 뭘까요? 소를 끌고 다니는 사람, 공식 명칭 바로 목동이에요. 목동, 목동입니다. 걸프렌드는 직녀, 알죠? 25번입니다. 25번, 뭐 맺을 결, 그렇죠? 묶을 결, 이렇게 서로를 이제 맺는다, 묶는다. 자, 결자죠. 맺거나 묶을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뭐예요? 바로 실이죠. 그래서 왼쪽에 이렇게 실사자. 요거는 실을 있잖아요. 실을 한 1000배 정도. 실을 1000배 정도 확대해서 만든 글자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일본 요즘 실을 잘 보기 힘든데 실을 확대해 보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실제로. 25번 결자, 맺을 결자고 혼자 딱 보는 순간 요거는 혼인 혼자예요. 실제로 혼인 혼자이기도 하고 혼인의 준말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혼인의 준말이다. 혼인의 준말이다. 그렇죠? 혼인 혼자다. 그래서 맺을 결, 혼인 혼. 혼인을 맺다. 이렇게 해서 혼인을 맺다. 이 결혼이에요. 결혼. 요즘 문제 있죠. 요즘 참 결혼 혼인을 맺다. 결혼이죠. 결혼. 다음 맺을 결자죠. 맺다. 맺을 결자고요. 이 탁자인데요. 참 어려운 글자죠. 심플하게 생겼는데 탁자예요. 탁자. 그렇죠? 신탁, 반탁, 탁탁. 이 탁자를 보는 뭐냐면요. 기댈 탁자라고 해요. 기대다. 우리가 의탁하다. 쓰죠. 의탁. 의탁 어렵나요? 의지하다. 뭐 같은 개념입니다. 의탁할 때 쓰는 탁자는 기대다. 기대다 뜻이에요. 기대다. 그죠? 기대다. 의지한다 이런 개념이죠. 기대다. 그래서 맺어서 기대는 거. 서로 관계를 인간관계를 맺어서 기대는 거죠. 서로 이렇게 기대는 걸 우리 결탁이라고 해요. 결탁이라고 하는데 이 결탁은요. 부정적인 이미지로 많이 쓰이죠. 부정적인 이미지. 뭐 권력과 결탁하다. 뭐 일본과 결탁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부정적 이미지로 많이 써요. 맺어서 기대다. 서로 우리가 손을 잡고 기대는 거. 그걸 바로 우리는 결탁이라고 이야기해요. 맺을 결자죠. 맺을 결자의 과자, 열매 과자예요. 그렇죠? 지금 나왔는데 여기에 나무 위에 요거 그렇죠?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렇죠? 나무 위에 밭전자처럼 생긴 요거 밭전자. 예.
바로 열매죠. 열매. 나무에 달린 열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열매 과자다. 그죠? 열매 과자다. 그래서 매절결 열매과 해서 열매를 맺다. 열매를 맺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결과. 열심히 노력한 결과. 그는 성공했다. 그렇죠? 열매를 맺다.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어요. 26번입니다. 26번. 결자인데요. 이 결자도 많이 쓰이는 결자예요. 많이 쓰여요. 정말 활용도가 높은 결자인데요. 이게 정할 결자예요. 정하다. 자, 오늘은 열심히 공부하기로 정했어. 정할 결자인데요. 이 정할 결자 저번에 저번 시간에 나왔는데 그 가정할 때요. 가정법 할 때 그 정자 기억나요? 그게 바로 정할 정자거든요. 정할 정자. 정할 정자인데 야가 정할 결자예요. 그 정할 정자와 뜻이 같은 한자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지면 바로 결정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져요. 결정. 그래. 오늘은 결정했어. 그래서 결정했어. 할 때 쓰는 결자가 바로 정할 결자예요. 정할 결. 그래서 이 정할 결자하고 정할 정자를 이제 잘 알아둬야 돼요. 많이 쓰는 그 글자니까요. 정할 결자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바로 나오죠. 정할 결, 정할 정. 그래서 결정, 결정장애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요. 정할 결, 정할 정자예요. 정할 결정. 결정했어. 그래. 우리 이제 대목 같은 거 할 때 많이 쓰는 거 단어인데요. 결사, 결사반대, 결사반대. 많이 쓰는 말이에요. 결사반대, 결사반대. 정할 결자죠. 죽을 사자예요. 그럼 결사, 정하다, 죽다. 그렇죠?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정하다, 죽다. 자, 결자, 결정의 준말이라고 보면 돼요. 죽기로 결정하다. 이렇게 쓰면 되죠. 죽기로 결정하다. 나는 죽기로 결정했다. 결사반대.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또 결사직이다. 그렇죠? 결사직이다. 쓰잖아요. 결사직이다. 죽기로 결정한 거죠. 못할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죠. 그래서 죽기로 결정하다. 그렇죠? 죽기로 정했어. 무슨 말이에요? 이제 오늘 마지막 단어가 되겠는데요. 마지막 자결주의죠. 자결주의. 주의는 자결 정도만 해석해주면 이해하기 쉽겠어요. 자결주의. 자결 뭐냐? 스스로 자자죠. 결자는 정할 결자예요. 자, 정할 결자. 스스로 정하다. 스스로 정하다. 자, 결자. 그래 해도 되고요. 이 결자가 결정의 준말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냥 스스로 결정하다. 스스로 결정하다. 자, 스스로 결정하다. 이런 생각들.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생각. 바로 자결주의죠. 자결주의. 스스로 결정해라. 자기 민족의 운명. 일들은 너민족 스스로 결정해야 맞아.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죠. 민족 자결주의. 너민족 스스로 결정해야지. 다른 사람이 가서 해서는 안 된다. 스스로 결정하게 해야 한다. 바로 스스로 결정하다.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생각, 주의는. 그렇죠? 스스로 결정하다. 자결입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